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강력한 주력 전투기들 중 가장 골치를 아프게 하면서도 가장 막강한 전력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누가 뭐라 해도 F-35A 프리덤 나이트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업그레이드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유지 보수 비용 또한 가장 많이 들며 스텔스 전투기라는 특성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는 지상 타격과 대함 타격, 대공 타격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점은 우리 한국 공군의 F-35A 프리덤 나이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국내 동아일보 및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차세대 전투기 FX 3차 사업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가 1월 25일 드디어 배치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공군의 이 F-35A 40대가 동시에 날아올라 작전을 수행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사전의 위협을 제거하는 힐체인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뿐만이 아니라 서해의 많은 부분을 힘으로 차지하려는 중국 항공모함 전단에게 있어서도 절대로 감지할 수도 없고 절대로 반격할 수도 없는 한국군의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이 바로 F-35A 40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동안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한국 공군 소속의 F-35A 프리덤 나이트가 가진 구체적인 전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고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중국의 항모 전단을 끝장낼 한국 F-35의 최종 병기는 무엇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 F-35A 블록4가 기존 F-35와는 차원이 다른 이유, 결론부터 말해 우리 공군의 F-35가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은 JSM의 존재 덕분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에서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운용하는 격인데요. 비행갑판의 길이가 304.5m에 달하고 만재 배수량이 67,500톤에 이르는 중형 항모 랴오닝 항공모함은 현재 24기의 J-15 함재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항모인 산둥 항모는 약 32기의 J-15와 8기의 회전 입기를 합해 총 40기 정도의 항공기를 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들이 모두 날아오른다면 그 함재기 화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겠지만 F-35가 JSM을 운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항모에서 함재기들은 날려보내기도 전에 발사되어 적 항모 전단의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크게 줄이며 시스키밍 모드로 접근하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 JSM이기 때문인데요. JSM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탄두重量이 125kg에 달하며 비행 형태에 따라 사거리가 185km에서 555km에 달합니다. JSM은 적외선 연령상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수면의 높낮이에 따라 더 낮은 저고도로 진입이 가능하게 만드는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구 공면 효과에 의해 수상함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평선 밖 저고도에서 접근해 적이 대응할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투함도 적의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미사일에 당하는 줄도 모르고 격침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발사할 때에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목표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종말 돌입 시 자체 연령상 시커로 30km 밖에서 표적을 잡을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목표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눈에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레이더로 적을 추적하는 일반 대함 미사일들과 달리 JSM은 영상 추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WR 같은 적 전투기의 경보 장치에도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데요. 또한 LRASM이 그런 것처럼 무작위 경로를 택해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여러 방향에서 높은 기동성을 자랑하며 적군의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JSM은 노르웨이 콩스버그에서 2012년 개발한 아음속 대함 미사일인 NSM을 F-35에서 운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인데요. NSM은 북해의 혹독한 기후 조건 및 스칸디나비아의 복잡한 피오르드 해안에서 작전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만든 JSM 또한 NSM처럼 지형 추적 능력이 뛰어나며 대함 임무뿐만 아니라 대지 임무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기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군의 F-35A는 이 JSM을 한 대당 2발씩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1월에는 인공지능을 탑재해 무리를 이뤄 소통하며 각자가 목표물의 취약한 약점을 찾아 족집게처럼 여러 방향에서 타격하는 대함 스텔스 순항 미사일의 최종 보스 LRASM까지 F-35에 통합하는 작업이 착수되었는데요. 외부 무장 형식으로 운용된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지만 미사일 자체가 높은 스텔스 성능에 극단적인 시스키밍 비행이 가능하므로 작전의 실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군의 F-35A 프리덤 나이트 40대는 블록3 F 사양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3천억 원을 들여
40대 모두를 블록4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이 JSM을 통합할 수 있지만 블록4 업그레이드는 F-35의 능력을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는데요. 블록4 업그레이드에서는 현존 최강의 A4 레이더 중 하나로 알려진 F-35의 AN/APG-81 레이더의 출력을 더 강화해 탐지 거리를 더욱 늘려줍니다. AN/ASQ-239 전자전 장비를 통해 전자전 능력 또한 강화되는데 A4 레이더 또한 전자전에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면 블록3F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의 전자전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자전 부분은 앞으로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보이는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에 탑재되는 AN/ALQ-99 포드보다 더욱 강력한 제모 포드인 NGJ가 앞으로 F-35에 탑재되어 이때부터 F-35는 EA-18G 그라울러조차 뛰어넘는 전자전 전용기로 탄생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런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인 블록4 업그레이드가 필수로 요구될 듯한데요. 적의 위협을 360도 감지하게 해주는 EODAS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인 EOTS 또한 업그레이드되며 무엇보다 내부 무장창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 탑재량을 6발로 늘려줍니다. 현존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우리 국산 전투기 KF-21에도 탑재되는 미티어 미사일 또한 통합되며 제이소 WCMD와 같은 활공 유도 폭탄 또한 통합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XQ-58A 발키리와 같은 무인기들과 유무인 복합 전투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멈티 기능이 블록4 단계에서 통합됩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및 JSM 등의 통합으로 인해 블록4로 업그레이드 될 경우 우리 군의 F-35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 해군의 F-35C가 착함하는 과정에서 엔진 이상이 일어나 바닷속에 추락하는 일이 일어나 한동안 F-35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속출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F-35C의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 2월 17일 해외 언론 매체 디펜스 뉴스에서는 미 해군에서 최근 F-35C의 첫 작전 배치를 마치고 귀환한 칼빈슨 항공모함 타격 전단 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른바 슈퍼 스쿼드런이라 불리는 F-35C 확장 비행대 편제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원래 14대를 한 개 대대로 운영하려던 계획이 변경되어 앞으로 20대 F-35C가 항모 전투단의 한 개 비행대대로 구성되며 이제 미 해군은 F-35C 한 개 비행대 전력만으로 전략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세계 최강의 함상 비행대를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F-35의 결함이 여전히 많은 것도 그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져 비상시 가지고 있는 40대 전력 전부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은밀히 침투해 적들이 핵심 수뇌부들이 입는 중심 타격을 수행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기를 격추시키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전투기는 KF-21 블록3가 전력화되기 전까지는 F-35A가 유일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백 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한국공군의 F-35A 40대, 우리 한국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도입한 F-35A는 블록3F 버전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유인 전투기들 중 가장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적의 레더에 탐지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아직까지 북한이나 중국은 이를 탐지할 만한 수단을 공중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F-35A의 길이는 15.7m에 혹은 11m, 높이는 4.4m 정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자체 중량이 13,290kg에 달합니다. 두께도 다른 전투기들과 달리 무척 두꺼워서 라뚱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덕분에 내부 연료를 무려 8,728kg이나 탑재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F-22에 사용된 F-119 엔진의 추력 향상형이며 현존하는 엔진 중 가장 강력한 190kN의 추력을 낼 수 있는 F-135 TW-100 엔진을 단발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단발이기 때문에 기동성 면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연료 탑재량이 많고 추력이 강력해 항속거리가 2,800km에 달하며 작전 반경 또한 1,093km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F-15K가 가진 전투행동 반경 1,900km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F-35 또한 넓은 작전 반경을 가진 덕분에 우리 군의 청주 공군기지에서 한 번 출격할 경우 북한 전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F-35는 스텔스 모드로 적진을 무력화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미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구사할 경우 빵빵한 전자전기들의 재밍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스트 모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F-35는 내부 연료를 모두 채우고도 9,733kg의 여유 중량의 엄청난 수준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F-35는 내부 무장창에만 2,600kg에 달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비스트 모드를 활용할 경우 외부에 6,800kg의 무장을 추가 탑재해 총 9,400kg 중량의 무장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준폭격기나 다름없을 정도의 무지막지한 무장인데요. 스텔스 모드의 우리 F-35 40대가 동시에 날아오른다면 적진 깊숙이 침투해 2,000파운드급의 제이담 등을 투하해 핵심 시설을 일시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담은 목표물에서 24km 거리까지 근접해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블록4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상 정밀 폭격 또한 더욱 손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4 단계에서 F-35는 지상 위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손쉽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도폭탄 GB-53B 스톰브레이커를 대당 최대 24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모드에서는 내부 무장창에 8발의 GB-53B 스톰브레이커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하늘의 아스널십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탄생한 이 GB-53B 스톰브레이커는 크기가 작아 많은 양을 탑재하기 쉬우며 사거리가 72km에서 110km에 이르는데요. 덕분에 단 한 대의 비스트 모드 F-35만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24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들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발탄이 없다고 가정하고 블록4로 업그레이드된 우리 공군 F-35 40대가 모두 일시에 뜰 경우 스텔스 모드에서는 320개의 미사일 발사 차량을 무력화할 수 있고 비스트 모드일 경우에는 무려 960대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 차량을 일시에 모두 파괴할 수 있습니다. GB-53B 스톰브레이커는 벙커버스터 역할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GBU-39 SDB를 동원할 경우 벙커버스터로서 지하 6m 이하의 목표물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적의 위협에 맞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지하 수십 미터를 관통하는 핵 벙커버스터이면서 0.3kT에서 50kT의 위력을 발휘하는 B-61-12 전술 핵폭탄을 정말 최악의 경우 운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미 F-35는 내부 무장창에 B-61-12 전술 핵폭탄을 장착해 투하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끝났기에 우리가 미국에 의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적의 핵미사일에 공격받기 이전 먼저 적진으로 들어가 공격받는 줄도 모르고 우리의 전술 핵폭탄을 발사해 적진의 핵심 시설을 끝장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큰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아주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적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것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될 일로 보입니다. 우리 공군 F-35가 KF-21 블록3 전투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적들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이를 운용해본 경험이 우리의 KF-21 블록3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및 운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